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조혜영님과 전라도 백곰님이 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슈퍼땡스로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처음에 금액을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는데요. 두 분의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수익 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펼쳐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각자 개개인들이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이 실시간 멤버십 게시글에 이번 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워낙 많이 질문을 하셔서요. 물론 제가 댓글로 다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건 그냥 영상으로도 차분히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지역 은행장들이 버핏을 만났다는 그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지금 단순 찌라시는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걸 두고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호재다 혹은 악재다로.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더 나왔죠. 스위스 정부의 주도 아래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 이것도 역시나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호재냐 아니냐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놓은 대로 지금 우리가 은행주, 특히 은행주라고 아무거나 다 사면 안 되고 오직 대형 은행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대형은행 3배 레버리지 상품인 BNKU를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워렌 버핏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은행발 악재 이후 요즘 버핏이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버핏, 지역 은행장들과 버핏, 그리고 JP 모건과 버핏 이런 식으로 계속 버핏이 모든 핵심 사안들의 공통 분모가 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도 투자자들의 판단이 갈리고 있어요. 버핏이 계속 언급되는 게 과연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걸 악재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정부가 지금 현재 은행들의 위기 사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버핏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여진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핏은 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의 최대치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 CEO의 입장이기 때문에 버핏 찬스를 이번에 사용한다고 해도 그건 사실상 독이 든 성배다.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결국 은행들은 추후 버핏이 거래를 진행하며 내건 조건들로 인해 엄청나게 시달리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이분들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버핏의 관여는 호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요. 당장의 사태를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뭐가 됐건 저는 일단 이 급한 불부터 무조건 끄고 봐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무슨 후유증 걱정까지 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여요. 지금 이 사태를 무리하게 정부 차원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미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또 돈 무제한으로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미국의 달러 패권 또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개인들의 예금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줌으로써 뱅크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그와 동시에 중소형 지역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기업들, 정확히는 대형 은행들이 되겠죠. 이 대형 은행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모아서 위기의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현재의 위기 사태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상황. 저는 지금 상황이 이거보다 더 나은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단기간의 주가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상당히 호재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파산이 되니 많이 했던 크레딧 스위스를 결국 스위스 정부의 주도하에 UBS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1위 은행이 2위 은행을 인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두고 또 대형 악재다 아니다 호재다 이러면서 의견이 엄청 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악재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2008년에 미국 정부 주도로 JP 모건이 베어 스턴스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리만 파산하고 금융위기 사태가 터졌는데요. 그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때처럼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악재로 보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우선 이거 굳이 따지자면 호재로 봅니다. 왜냐면요, 지금 미국 금융권의 상황이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과는 많이 달라요. 우선 그때는 미국 정부가 은행들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은행들 위기랍시고 지금 도와주면 얘네들 앞으로 계속 모랄 해저드라 그러죠. 즉 도덕적 해이가 와서 더 국가에만 기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들이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남든 말든 그냥 놔둬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정부는 사태 초창기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었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그동안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미국의 근본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요. 생각보다 이게 사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정부가 원했던 그림은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통해 망할 기업들 망하고 그 자리를 어떤 새로운 기업이 꿰차고 뭐 이런 식으로 잘 굴러가게 되는 걸 원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기는커녕 가만히 두고만 보자니 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됐고 이거 이러다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서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도 너무 늦었죠. 어차피 도와줄 거면 빨리 도와줬어야 했는데 이미 피해는 피해대로 확산된 상황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훨씬 더 들고 괜히 경쟁국인 중국만 치고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고 그래서 이때 미국도 미국이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아, 무작정 시장에 맡겨놓고 방치하는 게 답은 아니구나.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국민들한테 거센 불만 좀 나오더라도 바로 도와주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초에 대형 금융기업들은 절대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얘네가 한번 망하면 이걸 수습하는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터졌을 때 미국이 순식간에 주말 동안 바로 일을 해결해 버리잖아요. 심지어 실리콘밸리 은행은 대형 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008년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하게 폭락의 길로 가겠지라고 단정짓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거는 그때와는 다르게 빠른 정부 개입으로 인한 더 큰 피해의 최소화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요. 리만 사태 당시에는 정말 금융권들이 상태가 부실했어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대형은행이건 중소형은행이건 돈 관리를 너무 위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이후로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계속 시행하면서 은행들의 건전성 자체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은행들 그렇게 건전성도 올라가고 더 안전해졌다면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도 다 통과했다면서 왜 지금 은행들은 파산하고 난리가 난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당장 단기간에 유동성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건 생각보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너무 길게 지속되면서 채권 가격이 갑자기 폭락해버린 게 그 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도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물론 얘네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좀 정상 참작을 해줄 여지가 아예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핵심은 지금 당장의 위기만 어떻게 잘 좀 넘기면 이 사태는 급격히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의 이런 은행권의 위기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은행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대형은행주 3배 레버리지 상품인 BNKU를 모아가기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지역은행들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DPST는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 이건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 수익률이 BNKU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따졌을 때 BNKU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은행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지만 중소형 지역은행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DPST로 투자를 진행하면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한다 한들 크게 폭락을 했을 때 멘탈이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 스스로도 지역 은행들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해둔 자금들이 전부 대형 은행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지역 은행의 이자가 더 센 걸 감안해도 이번 은행권의 위기 사태를 바라보면서 더 안전한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대형 은행들 입장에선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형 지역은행들 입장에선 이번 위기를 꾸역꾸역 어떻게 잘 넘어간다고 해도 그 이후의 영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중소형 은행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대형 은행들이 역대급 위기를 맞았던 순간에도 보면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기간에 하락폭을 만회하고 최저점 대비 막 2배, 3배 이렇게 올랐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도 그랬고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사태가 그때 당시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미 사태가 진정된 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땐 먹을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BNKU 분할 매수 계획한 남은 분량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상태에서 가파르게 확 올라서 추매 기회를 안 준다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당분간은 더 화끈하게 폭락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을 더 주시하면서 잘 지켜보고 있을 예정이고요.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란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남희공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기영님 맥도날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전준영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한상철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박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평식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꽈리오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이통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잡스조사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바나나우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비어네스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빙그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세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레드올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HJK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HRH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메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임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상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권재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딩동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사랑정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라이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성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이엔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디안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럭키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형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형창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산날아간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